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가을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때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또 관광하기에 아주 최적의 날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희라는 가수가 부른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이라는 노래가 기억납니다. 이 가을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걷다가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는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세상에 꽃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꽃이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를 그려서 색을 칠하는데 분홍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또 자주색도 칠하고 나서 그대로 되라 하시니 이 온갖 색깔의 코스모스 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꽃들의 색깔은 코스모스 꽃의 색깔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한 창조주께서 꽃 중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꽃이 국화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장식하는 꽃이 국화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천고마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탁 트인 시야, 또 맑은 공기, 유난히 푸른 하늘은 가을이 왔음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는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가을은 말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살도 찌고 마모에 윤기가 흐르고 가을철엔 이 말들이 제일 돋보이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한자 성어의 원래의 뜻은 우리의 인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원래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아져서 시야가 좋고 초원에서 기르는 말들이 살이 쪄서 흉노족들이 중국 변방으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 경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낭만과 풍요의 의미로 변한 것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창조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갖고 성취했는가,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이 천고마비의 뜻을 1000번 고약한 짓을 하면 몸에 마비가 온다, 네, 이런 유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록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또 출세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올바로 행동했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 가을에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정체가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인생의 가을은 결실기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도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수고한 것들을 가을에 거둡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성장시키는 것도 열매입니다. 물질에 대한 열매도 열리는데 그동안 집도 장만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행복을 누리는 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을은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맺히는 계절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가을은 안정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삶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장마가 있었고 또 천둥벼락이 있었고 폭풍과 태풍이 있었던 것처럼 가을이 되기까지 삶의 굴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직업을 바꾸기도 하면서 인생의 여름에는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을은 안정된 계절입니다. 이제 직장도 안정이 되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안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은 모든 면에서 여유가 생기는 안정기인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의 가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외모적인 약점도 있고 또 성격상의 약점도 있고 가정과 가족의 약점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약점이 안 보이도록 되도록이면 다른 것들로 가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겼던 자신의 모습이 인생의 가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그 잎이 떨어질 때 줄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의 가을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나는 누구이며 또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춘기 때 느꼈던 이 외로움을 또다시 체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사업을 사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봄과 같은 때입니다. 또 뜨거운 여름과 같이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릇처럼 나중에, 내년에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일생이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어느 계절인가요? 11월의 보석은 토파즈이고 11월을 상징하는 꽃은 시클라멘입니다. 토파즈는 건강과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신비한 보석이죠. 2016년도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셨는지 그리고 아직도 소망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시클라멘은 봄의 여신이었습니다. 시클라멘은 꽃들이 피는 시기를 조절하면서 꽃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동에게 반한 이 시클라멘은 그 목동을 보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목동이 겨울에 꽃이 피지 않아서 양들에게 먹일 꽃이 없어서 시무룩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꽃들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동은 양들에게 꽃을 먹이는 것을 좋아할 뿐 이 시클라멘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시클라멘은 옷을 벗어던지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옷이 땅에 떨어지면서 꽃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꽃을 사람들은 여신의 이름을 따서 시클라멘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에 꽃을 피워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 이 시클라멘처럼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의지력과 비전의 꽃을 피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11월은 참 특별한 달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1월이나 12월처럼 한 해의 시작이나 끝도 아니고 또 계절의 여왕 5월처럼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는 특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을 덜 받으면서 오는 특별함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야외로 나가기에는 볼 곳이 별로 없어서 망설여지는 달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 마지막 달 12월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밀린 일정을 조절하는 이 과도기의 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11월은 보면 볼수록 의미 깊은 달,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달, 많은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는 신비로운 달입니다. 11월, 노벰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작을 하는 달입니다. 그때 그것을 할 걸, 이런 생각만큼 나쁜 후회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11월이 가기 전에 그것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점 하나가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과 경이로운 만남이 점이 되고 또 그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마침내 성공의 이야기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빛나면 인생도 빛이 나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가 위대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발견. 그 한 번의 짧은 순간이 그 사람의 일생에 새로운 꿈을 안겨주는 위대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자신감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해서 스타트를 알리는 축포와 함께 숨겨진 재능을 빛처럼 드러내기를 기대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마음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성이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속성인데,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물질의 세계에 이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시작한 일은 또 그만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시작하면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관성이 붙기 때문에 그 관성의 힘으로 시작한 일은 시간에 따라 진전을 보이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 모세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모세의 생애를 이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처음 40년, 또 중간에 40년, 마지막 40년이 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을 이집트의 왕실에서 왕자로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모세는 자기가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던 시기였습니다.
무디는 모세의 처음 40년간을 I am somebody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I am somebody.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을 갖고 모세는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40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무디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body라는 말로 두 번째 단계의 모세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에 나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배운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후에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도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드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두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막상 시작하면 망하든 흥하든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공부를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막상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학위를 따고 마는 것입니다. 11월을 맞아서 그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목표의 반은 전진할 것이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피니쉬 라인에 도달할 것입니다. 드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두입니다. 꿈만 갖고 우물쭈물하면 성취하지 못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되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11월을 보내면서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또 도전 정신으로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밝은 햇빛 같은 사고로 유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